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자석입니다. 오랜만에 어, 일본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황위 계승 문제, 코이 게이쇼 문다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일본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앞에 화면을 보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프로젝트 앞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어, 이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여기에 이제 제 지금 보면서 할 자료를 이제 오늘은 일본어 자료가 아니라 전부 한국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오른쪽에 띄우면서 저는 보면서 어쩔 때 읽을 때가 있을 것 같아. 부끄럽긴 한데 그럴 때는 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음, 천천히 생각나는 게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고 생각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지.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을지 항상 수업하면서 그거는 고민되고 고민하고 실제로 가슴 아픈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의외로 심각한 일본 황위 계승 문제의 이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일본에 황실이 있을 테니까 우리 왕실이라고 했죠. 우리도 이제 고종 황제라고 했었으니까 우리 황실이라고 했죠. 근데 일본은 천황 텐노라고 하니까 황실이란 말을 씁니다. 코시츠라고. 그 앞에 제가 의외로 심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일본 황위 계승 문제라는 거는 일본도 중국의 영향이 있죠 아마도요. 남자 장자 상속보다는 남자 계열에 이어지는 남자 장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아주 옛날 시대에는 장자 상속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항상 하는 말본 친구들이 어떤 황 중에 하나 남자가 있는데 그럼 그 남자의 아빠를 쭉 따라가면 어디가 되느냐? 일본 최초의 지상에 내려온 이 최초의 일대 천황 진무 텐노 신무 천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계통 남자 계열 남자가 천황이 되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일본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18년 전이에요. 19년 전이죠. 그전까지는 한 30년, 40년 동안 30, 40년 동안 일본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천황 자손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천황가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림도 보면서 대를 이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총리가 의장이 돼서 하는 이 황실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색을 했었는데 지금 천황의 남동생이 18년 전에 19년 전이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황희계성 2입니다. 순위가. 네, 첫째는 그 지금 천황의 남동생이 1등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은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은 계승순위 2위인 차남의 아들 히사이토 신노 친왕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만약에 아들을 못 낳는다. 그리고 법을 개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황실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양반 놈들이 뭐래요? 씨바지를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도 있었는데 근데 일본은 식실 제도라든가 뭐 첩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황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설명드리면서 그런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 천황가가. 그래서 코이 게쇼 문다이 노리카이 황위 계승 문제의 이해라는 거. 뭐 차남이 뭐 어떤 사고를 쳤다든가 아니면 잠자리만 좋아하는 멍청한 친구라든가 하는 일본 내에서도 요새는 유튜브가 되게 좋긴 한데 제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일정 기준도 없고 아무나 다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찍어서 편집만 할 줄 알면 어 그런 비방이라든가 인신 비방 이런 게 만연합니다. 천황가에 대해서. 특히 둘째 집안 그 황희계승 1순위 그다음에 1순위가 난 아들
그리고 그 차남의 그 와이프가 있잖아요. 키코사마라고 하는데 키코조나라고 하죠. 일본은 초낭은 폐하고 해이가고 나머지 황족들은 넨가 전하란 말을 씁니다. 우리 전하 하잖아. 이런 폐하란 말이 훨씬 더 높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이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을 프로젝트 보면 쉬운데 여기다 해야 하잖아. 그리고 제가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화면을 이쪽으로 바꾼 이유도 알턴니는 아닌데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를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실감,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면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쪽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꿔서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발음이 좀 새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각한 일본 황희 계승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따, 그 얘기했다. 한국에서 그런 일부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잠자리만 저는 바보다 이러는 그런 단편적인 좀 어디서 일본 애들 얘기는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번역을 할 줄 아는가 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짧은 10몇 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마치 일본의 지금 천황기승 이순희 아들이 츠쿠바 대학이라는 데 갔는데 원래 도쿄 대학 가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츠쿠바 대학도 되게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를 다니는데 뭐 바보라는 그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서 들었나 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천황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뭔가 근거가 아주 박약한 그런 걸 어디서 가져가 자기 만들어 가지고 그게 되게 대단한 일인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한글로만 이 자료를 만든 게 처음입니다. 보통 다 일본어 제가 원문 가지고 강의를 했잖아요. 번역돼 가면서 일본어 공부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역사 강의도 전부 다. 근데 이번에는 한글만으로 그 필요한 시에는 그 한자를 병기하는 일본어 표현을 병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본어 몰라도 듣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런 엉터리 얘기는 듣고서 그 수많은 이상한 정보들 근데 얘들 책임 안 지잖아. 저도 책임 안 집니다. 제 이야기는 다만 제 명예가 떨어지는 거지. 그나마 요만큼 있을. 아무튼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총리 뭐죠? 일본의 지금 누구야? 타카이치 사나예요. 저는 그 친구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 우익 쪽인데 그 친구가 총재는 됐는데 자민당 총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매번 황희 계승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제가 황실 전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실에 관한 이런 법률은 일본은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고 그거를 이 태평전이 진 다음에 그리고 황실 천황과 왕가에 대한 우리는 왕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일본 있는 그대로 써줍시다. 이런 황실에 관한 이야기는 황실 전범 코시츠 덴빵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법이 또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그 일부를 제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이렇게 이 국내청 군하이초에 보면 일본의 그 황실에 관련된 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황실 전범은 정말 어떤 사람은 이거 정말 한 번도 안 보고서 이 천황일이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디자인은 또 잘해. 그렇게 능력이 있어. 책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 황실 전범 코시스 덴빵이라 써서 이 황실 전범 내용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이 짧은 건데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그거를 자료 인쇄해도 전체 몇 조냐? 37조가 있고 부칙이 있는 겁니다. 아주 짧은 겁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기준을 통해서 그다음에 천왕이 누가 될 것인가라든가 황의 계승 순위가 정해진다든가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순위 현재 천왕의 남동생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천왕은 지금 상황이죠. 조건데 살아 있습니다. 상황의 둘째 아들이 두 번째 계승자가입니다. 지금 현상의 첫 번째. 첫째 아들이 지금 천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천왕에 딸밖에 없습니다. 황실 전범에서 여성, 딸은 황희 계승순위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제외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 다음 천왕이 현 천왕의 동생, 남동생의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황희 계승 2순위인데 좀 정해져 있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대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황실 전범이 정하는 차기 천왕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는 후계자. 여러분 교도통신이라 들어보셨죠? 교도청 공동통신이라는 건데 거기에 조사를 했는데 2004년 작년에 80% 이상이 황실 전범에 나오는 이 남성 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현 천왕의 딸 문안동료입니다.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내 친왕인데 한국말 아이코 공주가 되겠죠. 여기서는 저는 공주라든가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그냥 내 친왕이라고 합니다. 아이코 내 친왕. 아이코는 애자십니다. 한자로 하면. 이 친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큽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치 세력도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아까 말한 교도통신, 공동통신인데 여러분 맨날 들어보시죠. 교도통신이라고. 교도통신, 처신이됨. 거기서 80% 이상이 아이코 내친왕, 나이신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사에서는 90%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천황의 황희 계승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현 천황의 남동생이 그런데 1순위인데 그러면 일본 천황은 대신 재밌는 게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까지는 찰스 황태자였잖아요. 70이 됐는데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죽어야지 그 다음 계승이 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전의 천황 헤이세 천황인데 아키히토 씨거든요. 아키히토 천황인데 이분은 죽기 전에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과거에 있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사전 상속이 아니라 황희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금 천황이 된 건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이 계승 1순위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나루히토 천황이거든. 지금 레이와 천황이 이 사람이 65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요즘 안 죽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20년, 85까지는 살겠지. 짧게는 15년. 또 사람이라 모르는 거니까. 일본 천황은 신의 자손이긴 한데 신화 속에서 천황도 신의 자손이야지만 신도 죽을 수 있게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천황 중에 단명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지금이 126대인데 이 둘째가 그때 되면 나도 힘도 없고 무슨 데 하겠냐 나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 이 다음 순위에 올라가는 이런 의식은 벌써 치렀습니다. 이게 2022년인가 얼마 전에 잠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되니까 그리고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예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구마구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들을 비방한다든가 모독한다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내가 다음 천황 할 거야 라고
원래 황실 전통에도 없는 어떤 행사를 치릅니다. 이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부분만 봐도 여러분이 일본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천암이 나 천황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 20년 후면 지금 천황이 지금 둘째 그 아키시노노 미야라고 하는데 이 둘째 남동생이 아들이 지금 19살이거든요. 만으로입니다. 19살에서 20년, 29, 39, 아니 40살, 5, 더 늦으면 50살까지 50살이 되면 지금 천황이 95가 되는 그 전에 이제 물려줄 수 있겠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한 20년 정도, 빠르면 15년, 늦더라도 25년 후에 지금 19살인 이 히사히토거든요. 히사히토 신왕입니다. 신노라는 우리말로 왕자인데 히사히토 신왕이 그때 오름이 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얘기했지? 지금 본 얘기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앞에 전체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뒤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듣기 싫은 분들은 이 앞에만 들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의 천황의 딸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내친왕인데 아이코 공주입니다. 이 친구도 꽤 어렸을 때 사춘기라든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황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야 누구죠? 찰스 지금 왕이죠. 일본에 영국에 그 누구야 와이프 돌아가신 사사로 죽은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어떡하지?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그 양반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황실 사람들도 이 현대에 들어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검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버티고 지금 23살인데 가쿠시오 학습원이 그러니까 황족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냥 무리를 안 하고 거기 졸업하고 일본 적십자 세끼주지샤라고 하죠. 적십사사에서 촉탁이란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비상근이 우리 애들 비상근이 안 한다. 우리 뭐지? 임시지. 그런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 가서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위로한다든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 여러 가지 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황실 전범 하에서는 황희 계승순이가 아닙니다. 그 대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황실 전범 안에서는 이 나이신노, 내친왕 이 공주들은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황족끼리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럼 근친혼이 되는 거죠. 근친혼이 많았습니다. 그 지금 다이쇼 텐노라고 해가지고 다이쇼 천황이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1926년까지 한 천황이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 다음에 그때까지도 이 칙실 제도가 있었습니다. 첩이. 그 전까지 메이지 천황까지 그런 얘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다이쇼 천황하고 이 쇼와 천황은 뭐를 안 했느냐? 이 칙실 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메이지 천황은 첩이 5명 있습니다. 본처 이외에. 그래서 자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라고 한 거야? 남자 계승이기 때문에 이런 측시 제도라든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황족끼리 결혼이 안 하죠. 근친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우리랑 이 결혼 가능한 근친 사이가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예를 들면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낳잖아. 그러면 그 자식들 사이에 이게 결혼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이게 옛날에 황실 사이에서 근친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전통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낳은 아들하고 그리고 제 여동생이 전 셋이나 있습니다. 난 딸이 있어. 그럼 걔들이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응? 근데 일본은 법률상으로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칸 나오타라고 옛날에 일본 총리한 사람. 그분도 자기 와이프가 작은 집의 딸입니다. 아마도. 좀 애매한데. 근친혼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혼이 일본도 세상을 보잖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결혼식 제도가 있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 법률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허락이 되지만 실제로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네친왕이 황족이랑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근친혼을 하면 그냥 그 자식을 낳으면 황족이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친혼이긴 하지만 이 천황과의 근친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뭐 평범한 거였습니다. 옛날까지. 근대 초기까지도 메이천황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 말로 공주가 아이코 공주가 천황과의 자식을 낳는 거죠. 근친혼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하면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외부의 민간인 평민이랑 결혼하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일본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왕이 있는데 그리고 공주도 있고 황족도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세습하고 아무튼 외부에서 이 평민이랑 결혼을 하면 이 공주들은 이 내친왕들은 그냥 평민이 되어버립니다. 황족을 이탈해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면 신사 가잖아. 진자. 거기 가서 절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 많은 부분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전부 신화 속의 인물들, 신화 속의 인물이라든가 그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황실, 일본 천황과의 관련된 그 존재들입니다. 그 뭐야? 일본의 그런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조상들에게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신사 진자에 갔을 때는 이렇게 산책만 하시고 좋으니까 산책하기에는 일본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릴렉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시고 일본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황실 여자가 특히 이 태평전쟁 이후에 새로 생긴 황실 전범 속에서는 그전에 평민이랑 결혼 안 했습니다. 평민이랑 결혼한 게 황제끼리 결혼했다니까 여성들도 공주들도. 근데 이제 평민들이랑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결혼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황족 이탈이 돼서 평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엄청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황실 전범이 정한 현 천황의 남동생이 1순위. 그 남동생이 딸이 둘이 있는데 마코하고 가코라는 이 내친왕이 둘이 있는데 지금 둘째 누나가 30살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19살이야. 그럼 11살 차이죠? 11년 후에 자식을 낳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얽힌 이야기도 많은데 아무튼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차기 20년 후 정도 지금 천황이 죽으면 차기 천황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야. 국민들은 정말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근대에 일본국 헌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1조가 뭐냐면 일본의 천황 뭐예요? 국민의 총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 국민을 상징하는 일본국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그럼 누가 돼야 되지?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누구예요? 아이코 나이신노. 원칙대로 하면 천황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국민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들은 그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대로 하자. 그러면 간단하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이코 내친왕을 좋아하면서도 이 현 천왕의 남동생하고 그리고 차기 후보인 그 아들 그리고 그 집안을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합니다. 하긴 뭐 사고를 친 것도 있어.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두 가지 큰 뭐라고 해야 돼? 원칙과 현실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녀석이 어쨌든 그래서 이분 사람 싫어하겠다. 그 현 둘째 아들의 그 아들이 천왕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냥 아들 녀석이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일본 천황제는 우리말로 속된 말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또 그때는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해야 하잖아. 그럼 미리 지금 해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또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대신 그거는 상상이고 예측이고 그런 걸 뿐이잖아요. 예상이고 그걸 가지고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우려. 근데 대신 우리가 우려라든가 걱정이라는 건 현실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보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던 겁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지금 되게 오래 걸렸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 갈등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꽤 깊습니다. 이게 심연, 연못처럼 아주 깊은 그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서간에가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 연못에 둥둥 뜬 하나에 그 잎사귀가 하나 있는 연꽃이 하나 있는 거야.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한국의 어떤 녀석이 그걸 봤어. 아들 녀석이 좀 바보 같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마치 뭐 커다란 것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 정말 그래요? 네 그런 거구나 하는 텐데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가 해도 너무 많아. 하여튼 여러분 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얘기 안 들어도 괜찮아.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황실 전범을 수정해서 일본 황실 전범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본문을 한번 좀 볼 겁니다. 발췌해서 지금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네이친왕이 다 그 법의 개정을 통해서 천황이 될 수 있을까? 법이 없는데 그러면 그 법을 만들 수 있게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여론조에서 80% 90%가 지지한다. 법에도 없지만 아이코 공주를 다음 천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압력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왜? 선거를 하잖아요. 일본도 중의원, 참의원,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견을. 국회의원 당신은 아이코 내친왕이 다음 천왕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야. 당선이 일본이고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베가 통일교회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종교단체랑 얽히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후보는 대부분 됩니다. 우리는 그게 불법인 건데 일본은 공명당이라고 하는 코오메이토라는 종교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국회의원들이 압박해서 그런 이 아이코 공주가 천황 후보에 오를 수 있는 황실 전범을 순수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을 줄 수 있느냐. 그게 통하면 근데 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본의 이 산세이토 삼정당이라고 이번에 저번에 참의원에 27명인가 됐습니다. 이 완전 우익의 애들인데 얘들도 이렇게 인터뷰라든가 그 대표가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 꼴통놈인데 기본적으로 우익이라는 거는 꼴통인 겁니다. 근데 일본은
나이니폰 테이코크 반짝 테이본 최고 만세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 이상한 놈들이야. 아무튼 이 친구도 그러면 아이코 공주 다음에 천왕되는 거 너 반대니? 물어보면 얼버무립니다. 아이코 여성 천왕이잖아. 이따 여계 천왕, 여성 천왕, 남계 천왕, 남자 천왕 이런 말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뭐가 복잡해? 간단한 건데.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 놈들이 국민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하는데 이해 뭘 못해?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에게 물어보니까 여성 천왕, 그러니까 아이코는 천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도 동의한다고 얘기합니다. 우익 녀석이. 그런데 왜 그걸 동의하겠어요? 표가 있죠. 국민 표들이. 그래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대신 반대하는 게 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고 천황의 동생 아들 아키시노노미야라고 합니다. 이 동생의 아들 아키시노노미야의 아들은 히사이토 신노, 히사이토 왕자인데 이 말을 자꾸만 하면 저는 일본 쪽으로만 하겠습니다. 왕자라고 또 하면 안 돼. 일본은 왕이 있고 여왕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이따 가계부를 지금 천황가의 이 궤도를 한번 이제 그림 보면 설명드릴 텐데 왕은 뭐냐면 방계의 그러니까 천황 본가가 있잖아요. 방계의 아들 딸이 있잖아요. 딸은 여왕이고 아들은 왕입니다. 일본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천황의 동생 아들 히사이토 신노는 황실열 전범에 따라서 천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커다란 배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나면 정말이지 황실이 소멸할 가능성이 정말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바로 눈앞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 10년, 20년, 30년은 오랜 기간일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집안이라든가 큰 틀에서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칫 천황가가 일본에 소멸할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겁니다. 소멸하라고요? 그렇게 안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지금 이쪽에 그림이 나갈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이가 빠진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람들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오른쪽 모습이 좋다라든가 왼쪽 모습이 더 부드럽다라든가 미국 가면 워싱턴 DC에 링컨 기념관 링컨이 있잖아. 링컨도 오른쪽에서 보는 거하고 왼쪽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하잖아. 아무튼 저는 이쪽 모습이 좋을 것 같아. 아닌가? 여기 더 빠졌나 머리? 아무튼 여러분 지금 왼쪽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황실의 구성 코시즈노 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붕어 막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붕어라는 말은 옛날에 황제가 죽는 걸 붕어라고 하잖아요. 뻐끔뻐끔한 제가 금붕어 책을 쓴 사람이라 금붕어 키우기 그런 붕어 말고 돌아가셨다는 이 붕어라는 말은 천황가 아주 높은 사람들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의미가 없고 일본에 여기 쇼와텐노 누구 히로히토 아시죠? 89년에 죽은 하고 그 다음에 황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지금 천황가는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잖아요. 그림 있잖아요. 천황가라는 거는 1947년인가 48년에 여러분 GHQ 메가더가 있던 연합국정사령부 거기에서 그전에는 천황가가 훨씬 넓었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천황 황족들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탈시키고 강제로 패전국이니까 천황 살려준 것만 해도 어디야. 히로히토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잘 살게 만들어줬잖아. 신나게. 그런데 그 타이쇼텐노 대정 천황이라고 이 쇼와 천황 바로 위인데 이 천황이 자식이 넷이 있습니다. 그림 있잖아요.
쇼와 천황, 그 다음에 이거는 치치부 노미야라고 합니다. 치치부 왕자가 되게 주류하면, 그 다음에 타카마츠 노미야, 그리고 미카사 노미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은 상관없습니다. 여성 안 쳐줍니다. 황실에, 일본 황실에서는 옛날부터도 남성 중심주의. 일본은 지금 그거 아시죠? 결혼을 하면 여성이 자기 성을 버립니다. 버리고 남성 성을 따라갑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양자 제도가 우리보다는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 성을, 내 성은 이재성인데 제 이 씨를 버리고 저기 김씨 누구 집안의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양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김재석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뭐죠? 뭐 선택적 부부 별성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합니다.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의외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일본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여성이에요. 이름을 좀 알려줘 세상에.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영미 씨, 여러분들이 이영미 씨인데, 이영미 씨가 사람들이 이영미 씨, 어떤 논문도 쓰시고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결혼을 하고 딱 봤더니 박영미 씨가 된 거야. 박영미 씨 누군데? 당연히 박영미 씨가 온다는데 내가 거기 왜 가? 그 옛날 이영미 씨 있잖아, 그 하신 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자기의 옛날 그 기록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손해야, 저는. 한국처럼 부부가 다른 성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떤 고착된 그 하나의 관념이죠. 역사고. 그래서 그걸 바뀌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성에 대해 그것도 안 해주는 나라가 여기서 뭐 공주라고 뭐 해주겠어? 안 해주지. 근데 여기 다이쇼 텐노 이 아들이 넷이 있는데 장자가 됐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 일본 천황과 이 나중에 제가 부가 설명에서 말씀드릴 텐데, 에피소드 같은 거를, 천황과는 무조건 장자 상속도 아닙니다. 천황과의 자식들 사이에, 아니면 아버지 삼촌 사이에, 삼촌과 조카 사이, 조카가 되는 거죠. 투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서로 고력상쟁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여기서도 이 네 형제가, 이 가운데 둘이죠. 둘은 자식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쇼와 천황이 돼서 지금 황족을 이뤘고, 근데 둘째는 결혼만 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셋째도 남동생인데 결혼만 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 나중에 이 넷째 동생 미카사 노미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 처남 중에 미카사라는 게 있습니다. 미카사면 그 진격의 거인 나오는 그 여자의 이름 미카사 아니야? 아닌가? 다른가? 죄송해요. 아무튼 이름이야, 성이죠. 이 넷째 아들은 이렇게 가족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신노, 내친왕, 공주란 말 쓰기 싫은데 공주입니다.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일본의 황실에서 여성은 황위계성 자격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둘째하고 셋째는 남자인데 결혼도 다 했는데 왜 자식이 없을까? 라는 그게 재밌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앞에 것만 들어도 되지만 이거 들으면 더 재밌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16 사건이라는 일본 최대 쿠데타인데, 군사 쿠데타입니다. 가장 머저리 같은 쿠데타. 일본은 쿠데타도 그때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전전이, 그러니까 태평양전 전, 패전하기 전입니다. 훨씬 전. 근데 그런 거에 연결돼서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둘째하고 셋째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을까? 안 낳았다 일부러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대정 천황, 다이쇼 천황의 네 아들의 후손들만 천황갑니다. 그 위에 그 전에 우리가 말하면 저는 금성대군의 후예라고 하는데,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수양대군, 효령대군, 충정 이런 게 있잖아요. 양녕대군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우린 대군, 군이 많잖아요. 응? 군은 뭐 이렇게 대군하고 군의 차이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이 족보가 이씨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만약에 이씨, 김씨 뭐 있으면 자기는 무슨 파라고 다 하잖아. 일본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황실에도요. 이 지혜직교 메가도 쪽에서 나머지 황족들을 전부 다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이조 천황의 네 아들 요 밑에서 이어지는 사람들만 천황가다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11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은 일본의 명문 명가 인물 계보 총남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천황가 그다음 미야케라고 합니다. 군가라고 해서 미야는 그냥 그 황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족 11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그 47년 48년에 황족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탈한 것보다 쫓겨난 거죠. 법률상 황족이 아니라 평민입니다. 법률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황위 계승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여자야. 근데 이 친구 지금 천황의 남동생 두 번째 아키시노노미야의 원래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이 19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겨우 30몇 년 동안 이 천황가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딸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다. 천황가에는 암투가 엄청났다고 했잖아요. 죽고 살리고 막 했습니다. 천황 얘기를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선 일단 맛보기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천황가 연구, 천황제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무서워서 일본에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 조금 더 이렇게 일찍 그거 했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도와준다. 그 뭐지? 공부하는 자금을 제가 포닥과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그러면 제가 합니다 지금. 안 해도 합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보면 먼저 본가가 되는 거죠. 쇼와 천황하고 그 다음에 코증 코고 한자를 그냥 코증 황후가 되는 겁니다. 이 타이쇼 천황은 타이쇼 텐노는 아들 넷 낳고 다른 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쇼와 천황 우리 히로히토는 딸이 5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금 상황 조코 여기 헤이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폐하라는 말은 이 상황하고 지금 천황하고만 쓰는 말입니다. 천황하고 부인까지. 그리고 미치코 넨카라고 하는데 조코고 상황후라고 하잖아요. 이 두 사람 아직 살아있죠. 90도 다 됐는데 이제 힘이 없어. 야, 나 못하겠다. 야. 할 일이 많잖아, 의외로. 도장 찍고 승인하는 그런 일도 있고 어디 순방하고 외교 사절 맞이하고 그런 것들을 의외로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겠 당연히. 그런 일을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준 겁니다. 원래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자식의 황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쇼와 천황도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왼쪽에 있는 마사이토 신노 넨카 마사이토 친왕 전하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분들은 자식도 없습니다. 여기도 우리 결혼하면 자식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못 낳아서 고통을 겪는 부부도 의외로 많습니다. 요새 아기 안 낳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손이 귀해. 특히 아들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 현 천황가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황에 그러니까 히로히토의 두 자식 중에서 둘째 아들은 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천황이 됐다가 상황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아들 여기 나루히토라고 덕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텐노헤이카 천황폐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후폐 코옹오헤이카 마사코 사마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자씨 이
지금 상황의 부인이 미치코 씨라고 할게요. 미치코 씨인데 이분도 평민 출신입니다. 일본 황실 사상 평민을 받아들인 게 처음입니다. 천황가들은 천황가 나다 귀족이란 일본의 귀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족이 근데 화족인데 이 사람들도 피를 따지고 올라가면 전부 다 천황가입니다. 천황의 피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근처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첫 번째로 민간인을 비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황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 많죠. 이 마사코 씨는 오하다 마사코인데 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하버드 대학 나오면 훌륭한 건가? 그런가 봐. 아무튼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나왔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 왜? 응? 자, 그러해요 진짜? 그런가? 하여튼 이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장자 상소가 아닙니다. 장자 상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상관없습니다. 딸만 아니면 그 아들이 난 자식이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천황은 이 아이코 나이신노 덴카라고 써 있잖아요. 아이코 네치랑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방송 같은데 아이코 덴카라고 하죠. 아이코 전하란 씁니다. 껍벅껍벅 죽습니다. 어디를 뭐죠? 저번에는 얼마 전에 니가타를 갔습니다. 니가타는 비단잉어로 유명한 데인데 옛날에 거기에 제가 있을 때인가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좀 비단잉어 니시키고이니까 머리 어디에 키워야 될까? 연못에 키워야 될까요? 못에 그 시설이 못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뭐랄까 위로 방문. 천황이랑 그런 건 존재입니다. 천황의 역사에서는 천황은 항상 군림한 적이 사실 실제로 천황의 역사에서 천황이 군림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옆을 둘러싼 사무라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정치 세력이 힘을 이렇게 한 적이 많으니까 천황이 실제적인 막 권력이 휘두르는 거는 이 히로히토 쇼와 시대 천황이 아마도 가장 큰 권력이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패전한 다음에 패전 책임 이만큼도 안 지고 신나게 잘 산 사람. 아무튼 이 현 천황이 자식을 낳는데 딸 하나 낳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금의 황후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 뭐죠? 아들 낳으라고. 아들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씨바지. 강소연 씨 돌아가신 지 한참 됐네. 아무튼 전 중학교 때 시바지를 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인가? 극장을 영화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는 두 편을 봤잖아요. 본편을 하나를 보고 꼭 하나 따라보는 영화가 있던 거야.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 메가박스 같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꼭 두 편을 했어요. 본편이 하나가 있고 뭔가 따라오는 야한 거.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아무튼 아들을 낳으라는 아빠 수많은 곳에서 오는 거죠. 지금의 둘째 아들이 천황 남동생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래서 갑자기 말을 하다가 말이 딱 끊겨서 말을 못 한다든가. 뇌졸중 걸리면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스트레스로. 그리고 몸이 아파서 뭐를 못 한다든가. 거의 은둔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천황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활동 많이 하죠. 그나마. 얼굴이 엄청 밝아졌습니다. 옛날에 세상에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황가에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웬만한 각오가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딸을 낳긴 했는데 딸 잘 키웠습니다. 저 어릴 때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뭔가 부족한 친구인가? 한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드러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인이 되면서 막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성인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는 거야? 제왕학이라고 하잖아요. 천왕이라는 거, 왕에 되기 위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코 나이친왕,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음 천왕으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지금 이 첫째 아들, 지금 천왕의 부인도 평민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부인도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천왕가의 그 며느리들을 평민, 일부 사람들을 드리는 거죠.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병 때문에 메이지 천왕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엄청 많이 나요. 다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거의 다. 첩이 5 있고 찍실이죠. 많이 낳는데 다 죽는 겁니다. 왜? 유전병, 근친혼.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평민들이 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상왕, 지금 천왕, 그 전 천왕까지, 전 천왕은 참 황족이고, 일반 평민의 피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피가 짙다, 칭하 고이, 피가 진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친혼 때문에. 기형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외부 사람들 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도 둘째 아들의 그 와이프도 처음에 안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금도 상당한 이렇게 뭔가 배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말한 이 사람도 자신을 낳는데 첫 번째 딸을 마코, 두 번째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마코사마 하는데, 첫째 딸이 지금 결혼해서, 평민과 결혼해서 황족을 이탈했습니다. 평민이 됐습니다.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이 둘째 딸은 결혼을 안 하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미움을 많이 받아. 그걸 일일이 제게 말씀드릴 거 없고, 제가 확인 불가능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9년 전에 이 히사이토 신노 넨카라고 하죠. 히사이토 친왕 전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츠쿠바 대학 1학년생인 이 친구가 태어남으로써 잘 자랐어요. 그리고 차기 천왕의 아버지가 1순위지만 이 친구가 2순위인데 실제로는 이 친구가 차기 천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게 보세요. 다 딸이에요. 결혼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이 방계의 그 딸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여왕이라고 하는 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도 결혼 안 했습니다. 어떤 친구? 이 친구 누구야? 요코 조덴카. 요코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머리 빼짝 이렇게 올백을 하고 멋있게 다닙니다. 염색 막 하고 세상 잘 돌아다니고 뭐 어떤 뭐라고 할까, 내 연에 남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 막 그걸 누가 확인할 수가 있나.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막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정보도 거짓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도 그렇지만 AI 음성을 쓰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림,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 안 하는 거, 누군지 모르는 그 채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방을 다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AI 음성으로 뭔가를 조작한 거는 아무리 그게 그럴싸해보도 전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를 이 일본어 할 줄 안다는 어떤 녀석이 딱 듣고서 그래? 요코 이 일본에 공주가 있는데 방계에 이 친구가 뭐 어떤 무슨 체리티 그 자선 행사에서 미국 가고 뭐 어떤 남자랑 만나서 뭐 남자의 딸을 안고 막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네가 책임질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흥미 위주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 얼굴 하나도 안 드러냅니다.
책임져야 하잖아. 저도 책임져야 돼. 큰일 났다 이거. 저도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여성들도 왜 결혼 안 할까요? 온 남성들이 우리가 국회에서 뭐죠? 장관이 된다고 하면 탈탈 털잖아. 이 사람들 안 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예전에는 우리가 SNS라든가 유튜브 없었잖아. 그래서 어디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야무야 넘어가는 게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때려보는 놈들도 있잖아. 참. 그렇게 살아 세상이 재밌냐 이놈들아. 아무튼 이 친구들도 그런 것도 위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은 뭐예요? 결혼하면 황족이 아니라 평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황족이 된다는 이로 남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돈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온다는 얘기, 생활비가, 품위 유지비가. 그러니까 나가기 쉽겠어? 나가기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조건상 나가기 싫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또 딸이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끊기게 생겼네. 천황제가 126대, 앞으로 다음 천황이 127대인데 일본 애들 말하기로는 2000년 정도 넘게 이어져 만세 일기로 남계 남성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처음 가면 첫 번째가 진무텐노 제1대 천황까지 올라간다라는 일본의 그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세계 가장 큰 왕조죠. 왕조라고 하면 가장 긴 역사가, 이런 긴 역사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에 자랑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뿌리 깊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혔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뿌리 깊게 있던 게 아니라 이 근대화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아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반문 이런 녀석들이 천황을 정치의 전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여러분 에도 시대 무슨 시대예요? 막부 시대, 쇼군, 사무라이가 대장이었던 겁니다. 천황이 무슨 힘이 있었어?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저 쿄토에 처박혀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던 겁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영지도 다 많이 뺏기고 조금 가지고 살고. 그런 천황이, 원래 천황은 일본의 지배자였습니다. 온 일본이 일본 거였습니다. 원래 천황 거였는데 다 나눠준 거죠. 귀족한테 다 나눠주고 그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옛날 제도 돌아가, 내가 천황이야, 다 내 거였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근대 들어와서 천황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신격화, 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패전 전까지 천황은 다 진짜 신이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신. 그걸 이해 못하면 일본이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패전했다고 끊어질까요? 살아있는 신이 인간처럼 닌겐 생긴 올해와 아라이토 가미데와 나이, 나는 살아있는 현인 신이 아니야. 그게 이렇게 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쇼와 천황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패전한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어요? 여러분, 전쟁이 딱 끝났어. 야, 다 무기 버려 했더니 다 무기 버리는 게 어딨는데 이상해. 군부가 사실은 되게 저항을 했지만 다 버렸잖아요. 모든 걸. 항복 끝. 너 죽고 나 살자 했던 그런 상황에서 천황이 한마디에 그게 되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전쟁일 너 때문에 졌어, 이 나쁜 놈, 너 책임져, 그런 놈은 별로 없습니다. 다 엎드려서 천황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확 마무리가 돼버린 그 전후 혼란이. 먹을 거 없고 가난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6.25 나서 일본을 살려냈잖아요. 신나게. 아무튼 이런 지금 현 천황가의 이 구성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재의 천황의 딸, 그리고 법률상 차기 천황이 아주 유력한 지금 19살의 이 뭐라고 해야 돼?
친왕, 우리말로 왕자 둘의 둘을 두고 어떤 세력들이 싸우고 있다. 서로 주장하고 비방하고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타결하기 여러 가지 국회에서 황실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황실 전범에 규정된 일본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가 그 회의에 주재하는 대장입니다. 의장. 옛날 같으면 황족끼리만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신들의 이야기를 무슨 니들이 일본 녀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 안 끼워졌을 거 아니에요. 패전 전까지. 근데 패전 이후에는 정치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황실을 모양을 바꿀 수 있다든가 그런 거 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되게 어렵지는 않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게 황실 구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런 게 이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야케라고 해서 여기는 호시미노 미야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정도. 여긴 훨씬 더 많던데 실제로는 이게 좀 오래된 좀 되기 때문에 폐지된 그런 거 구 미야케. 그러니까 옛 무슨 대군파 이런 느낌가 있었는데 쫓겨난 패전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도 이 가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남자가 있으면 여성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천황과의 피를 받은 남자가 있으면 그 지금 폐지된 거기에서 이렇게 양자로 드리는 거죠. 양자로 드리든가 아니면 그 옛날에 폐지된 그 큐 미야케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살리자. 근데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천황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을까? 동의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옛날에 천황가였던 그 사람들을 다시 천황가로 복귀시킨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외부 사람이지만 혹시 남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쪽에 난 아들이 한 7명, 5명인가 7명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많지도 않아 거기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설득해서 양자로 들여서 다음 천황을 한다든가 그 차기 천황을 한다든가 할 수 있을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걸로 이렇게 법률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중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걸 타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도라든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식기샤 카에기 유식자 회의라고 유식하다 할 때 유식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일본은 거기서 논의를 하고 제안서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제안했다고 해서 금방 그 법률에 대해서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황족이 너무 적다는 거. 그리고 현재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 아들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보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여자가 그 수많은 씹어지면서 가시밭길을 인 그 뭐라는 거야? 아내로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지금도 그런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배싱을 당한 사람인데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또라이가 많아. 우리가 볼 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TV 방송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OTT라든가 하도 유명하니까 넷플릭스 참 재밌잖아요. 자주 보지도 못하지만 그런 거를 보면 TV가 이제 시력이 죽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대.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TV 얘기를. 맞아. 이렇게 수많은 핍박을 당할 그 얘기 아니구나. 제가 어떤 여성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 어떤 빨간 머리 파마를 하고
원래는 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파마를 하고 막 이상하게 천박하게 군 여자가 하나가 있어. 제가 사람 보면서 저는 천박하다고 이렇게 역겹다는 생각 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 온몸에 문신한 애들이 가끔 있어. '아 제 마음은 어떨까.'라고 다 착해. 마음이 여려 애들이. 뭔가 고난이 있었나 보다 마음이. 그래 이해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 저는 정말 역겹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아무튼 아시겠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는 이런 지옥일 텐데, 지옥불일 텐데 이 지옥불에 떠들어 뛰어들 여성도 있을 수 있다 일본에는. 거기에서 훌륭하게 활약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한 페이지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지금 몇 페이지야? 잠깐만요. 10 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과 한국인에게 일본 천황계에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저와 같은 사람 일본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지. 그런데 우리 옆 나라 일본의 실권 조건 북한, 러시아, 중국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랑 해야 돼? 걔들이랑 놀 것 같아? 경제적인 건 어쩔 줄 몰라도 우리 옆 이웃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를 연구한다든가 일본 사람이랑 같이 지낸다든가 그런 거 할 경우에 어떤 일본인의 마음 그리고 일본 문화의 마음, 일본 국가의 마음 이런 체제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천황제. 그리고 지금 이 커다란 뭔가 전환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환기를 맡고 있는 거지. 가장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일본 신화 이야기. 제가 일본 신화 고사기 이야기 강의해 놨습니다. 거의 3시간, 4시간짜리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이 유튜브의 단점은 한 번 노출되면 절대 2번 다시 노출 안 해준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동영상을 계속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끈질김이 없으면 다 떨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영악해야 돼. 영악하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재밌더라도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좋아하라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이거면 정말 좋아할 거다 생각하는 거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일본 신화 이야기는 꼭 찾아보세요. 제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제의 이야기. 제가 이번에 일본 천황 계승 문제, 황희 계승 문제 한 다음에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데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근본에 있는 건 뭐냐면 신도입니다. 일본의 종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제 뒤에 자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안 놓는 이유는 굳이 참고 자료가 제가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어. 어디서 봤는데 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참조 자료가.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 이전까지 말이 똑똑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신토 이야기 같이 나중에 또 들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슬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소제목으로 황희 계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코이 케이쇼노 카코 겐자이 소레카라 미라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다음 천황은 누가 되는가? 지금 대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커다란 셀 2개가 실질적인 계승자하고 국민이 좋아하는 계승자하고 계승에 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하고 만약에 이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정말로 큰 사고가 나서 천황제 아니면 천황가가 사라지면 천황제도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강화도령 아세요? 철종 순조 고순이니까 그 다음에 철종 강화도령
나무꾼 찾다 찾다 그 직계 그런 게 없던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데려와 가지고 왕을 시켰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국민도 국민들 백성들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왕조라고. 아유. 지금도 종묘에서 뭐 대리하고 옛날에 그 이상한 옷 입고 그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금성대군의 후예로서 그런 말들이 아무튼 치워야겠다. 아무튼 그런 직계혈통이 단절돼서 철종 같은 그런 친구를 찾아야 되는가 일본도 정말 운 나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천황과 사이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쟁투도 엄청 심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두는 거. 그냥 법률대로 딱 하고 뭐 형 동생 친하지 않나? 안 친합니다 일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쇼와 천황 히로히토의 남동생이 셋 있다고 했었잖아요. 둘째, 셋째가 자식을 하나도 안 낳았다고 했잖아. 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겁먹어서 자식을 안 낳은 겁니다. 형이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뭐 여성 천황 계승 대상 자체가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민간인이 됩니다. 법에 따른 거고 현 계승일이가 현 천황의 남동생이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계승을 나는 안 하겠다라는 표명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아들이 히사히토 신노가 다음 천황 후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보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고 여왕 여왕이 왕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반계의 딸을 여왕이라고 한다는 거. 왕이 없습니다. 반계의 아들을 왕이라고 하는데 그 세 명이 있는데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왜냐하면 결혼해서 나가면 그 황족으로서의 주어지던 그런 세금으로 했던 그런 호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칭호도 사라지는 거죠. 나는 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버티면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황족으로. 그런 황실의 행사에 다 참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할까?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이도 다 많습니다. 40다 넘어서. 그리고 이따가 황실 전범 얘기도 조금 제가 발췌해서 중요 부분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황족회의였습니다. 코어조크 카이기. 그러니까 황족들만 모여서 황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내 청일, 그 나이 저도 좀 참교를 하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국민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국무총리 아니다. 그냥 총리, 서울이자의 총리 대신이 의장이 되어서 대법원장이라든가 근데 황족도 2명 출석하고 그래서 지금은 황실회의, 코시츠카이기라는 게 열려서 황실의 미래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소집하는 거더라? 그 서울이자의 총리 대신이 소집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 황실 회의를 나 총리가 안 됐지. 총리가 며칠 사이에 총리 안 될 수도 있어 그 사람. 야당이 협의해서 이렇게 총리를 내세우고 하면 야당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민당 총재로만 남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정치가가 이 어려운 시기에 트럼프의 러시아의 이 정말 정치하기 어려운 시기죠. 그 책임을 지금 이시바가 다 지고 있던 건데 그 책임을 지겠다는 야당의 어떤 대표님이 나올까? 에이, 쫄아 못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요새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이번에 말이 나온 몇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안 나오면 이 녀석은 정치생이면 끝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을 뺀다는 얘기는 다음에 나오지 마라 너. 다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무튼 그런 정치가 이렇게 황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역사에서 황실의
천황가의 그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은 해양 시대는 귀족 정신이니까 귀족들이 되는 거죠. 귀족도 여러분 귀족도 천황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세키 코오카라고 하죠. 신적 강화라고 해서 천황가에 있다가 제가 그 시대의 역사도 강의 다양했으니까 보세요. 자리가 없잖아요, 직책이. 그러면 내려옵니다. 신하로. 성도 받습니다. 성은 누구한테 받느냐? 천황이 줍니다. 뭐 후지아라 노 뭐라 타이라 노가 들어간 앞에 있는 성은 다 천황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 이 귀족도 천황갑니다. 실제로는 핏줄은 밑에는 평민들이 아닙니다. 귀족 중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천황이 생기면서 무력으로 통일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로. 그러면서 호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귀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인척관계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천황가의 피가 그 귀족들한테 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황족회의라는 거는 천황들이 논의한 거죠. 귀족들이 했다는 얘기는. 귀족들이 그런 천황가의 미래에 결정하다다. 그 다음에는 무가, 사무라이들이 결정한다든가. 그리고 지금은 역사에 처음으로 절대자라, 절대 권력, 이게 아닌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내친왕을 밀어주는 사람들, 기본적인 그 힘의 원동력은 국민입니다. 80%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데 90%까지. 황희 계승자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민주주의? 일본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총의로 나라에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일에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색채가 짙어지는 건가? 양원제 있으니까 뭐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겉모양을 하고 있지만.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계승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남계 남자, 남계 단시, 남자 계통의 아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그런 건 상관없이 하여튼 이 남자가 있는데 우리말 이 친왕이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의 위를 아빠 따라 올라가면 결국에는 신무천왕, 진무텐노가에 다다르는 그런 남계 남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아키시노미야가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의 아들이 히사이토 신노고. 이게 법적인 계승자라고 하죠. 이게 원칙인 겁니다. 남계 남자. 또 하나는 지금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공주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 우위계들도 국민들이 하도 원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계 여자, 남계 조십니다. 지금 천황이 무남 동녀잖아요. 그렇죠? 천황은 남계니까 그 전까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 천황이 되는 거죠. 조시텐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코 나이신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법률상, 황실 전범상으로는 계승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이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공허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또 그리고 많이 배척되는 것. 이거는 현행 법률에서도 대상 외고 게다가 국민들도 거의 70%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뭐냐? 조케 단시, 조케 조시, 역의 남자. 그러니까 아이코 내친왕이 외부의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오케이죠? 지금 천황의 딸이 다른 남자와 외부의 남자와 결혼해서 낳는 아들. 그거를 조케 단시라고 하는 겁니다. 역의 남자. 또 딸도 낳겠죠. 조케이 조시, 역의 여자. 이 대상은 그러니까 지금 아이코 지금 천황의 딸이 여자 천황이 되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여자천왕이 돼서 결혼을 해서 나는 아들과 딸은 결론은 남자의 피가 북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 놈들 백두 혈통 같은 거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거죠. 우리 식으로 생각해도 딱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은 왕을 할 수 있어. 근데 내 딸도 왕을 시킬 수 있어요. 여왕으로. 그런데 내 딸이 우리는 부마라고 하죠. 공주의 남편을 어떤 남자가 와서 내 딸이랑 결혼을 해. 근데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 자식은 남자든 아들이든 이 다음 왕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남계 남자하고 남계 여자의 가능성이 싸우고 있다. 좀 똑똑한 말, 이렇게 정해진 말로 한다고 하면. 근데 일본에서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상황 조코 아키히토 천황이었죠. 그때는요. 명인입니다. 밝은 명 어지린자인데 일본 천황 뒤에 이름은 본가는 전부 어지린자 씁니다. 이렇게 써있구나. 이렇게 히토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다 제가 제 동영상 다 해놨는데 또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죠? 헤이세 천황이 되는 거죠. 지금 천황의 바로 앞대 천황이 그 일본 역사서에 보시면 백제의 어떤 공주가 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고사기, 고직기 이야기는 제가 번역책도 있고 다 설명해 드렸고 강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할 건데 일본 신화, 니혼신화, 니혼석기, 일본 석이라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천황을 위한 겁니다. 일본 국내적인 거. 천황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쭉 적어놓은 역사책입니다. 거기에 백제 얘기, 신라 얘기 너무너무 나오기 때문에 일본사가 아닌 것 같아. 어떨 때는 백제, 신라, 고구려 얘기 맨날 나와. 문물 들어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백제 공주야, 신라 공주야. 공주가 들어와서 이게 황으로 들어왔다. 천황이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일부일처자가 아닙니다. 한 천황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신화 속에서도 이 천황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여자 찾아다니는데 인생을 다 쏟습니다. 저기 예쁜 여자가 있다 하면 그걸 쫓아다니고 저기 예쁜 여자가 있다면 쫓아다니고 그게 뭐죠? 이 호족 간의 그런 결혼 정치적인 행위라고도 하긴 하는데 백제 황후가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머저 같은 놈이 일본 그 황실에 백제 피가 들어간 거야. 뭐 백제에서 일본 천황의 조상이 백제가 아니겠어? 라든가 아무튼 큰 거가 어딨어 그게. 그런데 황후가 들어온 건 일본 사람이 이 천황가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수많은 첩들의 하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남계 남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여성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밭이든 상관없는 거야. 속된 말로 씨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백제가 황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입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남계 남자가 중요한 거야. 남계 남자. 근데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고자 하는 뭔가 이렇게 기운이 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작지 않다. 정치가들이 압박을 느낄 만큼이다. 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황실 전범 코시츠 덴빵입니다. 쇼와 22년 호리츠 다이상고 쇼와 24년이니까 일본 쇼와는 25를 더하면 서력이 됩니다. 22니까 47년이고요. 1947년 호리츠 법률 제3호 나이상고입니다. 코시츠 덴빵 황실 전범 나이쇼 제1장 코이 케이쇼 황위 계승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게 이 바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법이 있으면 여러분 법은 무서운 겁니다. 법은 기준이고 바탕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20분을 떠들었네요. 한 페이지 하는데. 한 페이지 했나? 두 페이지 했나? 두 페이지.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글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고 한번 한글로만 확인해 드릴게요. 나이지조 제1조 코이와 황이는 코톤이 조크스르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단시가 남계 남자가 코레오 케이쇼스르 이것을 계승한다고 했어요. 이 황실전범 제1조에 그냥 남자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뜨릴 거야? 이걸 깨뜨릴 만한 국민들의 80%의 지지, 그 이상의 지지가 이 법을 깨뜨릴 수 있을까? 다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럼 그 친구는 황희계승 지금 2위, 실제적인 1위인 히사이토 신노, 19살 된 대학 1학년의 이 왕자는 그건 뭐야? 낙동강 오리알? 그러면 그 아이코 신노, 나이 신노가 죽은 다음까지 기다리고? 그게 가능할까? 여기서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제가 판단하기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더 어려워, 문제가 더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법에 따라서 그 국민들로부터 미움과 매싱을 당하고 말고 유지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고 해서 어떻게든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딸도 필요 없어. 아들을 많이 낳는 거. 근데 어떤 여성이 거기에 들어올 것인가? 그것도 문제야. 문제 산적이야. 자, 1조 넘어가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전부 다 아니라. 전부 다 읽어도 얼마 되지 않아. 나이산조, 제3조는 코오시니, 세이신 모시크와 가라다노 후지노 주칸가리. 코오시는 뭐냐면 황희 계승자를 말하는 겁니다. 황희 계승자에게 정신 혹은 신체의 불치에 중한 큰 그 질환이 있고 맞다와 또는 주다이나 지공가 아르토키와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코시츠 카이기노 기니요리 황실회의의 논의를 통해서가 되는 거죠. 코이 계셔노 준조 황희 계승 순위를 가에르 고통화 됐기를 바꿀 수는 있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아들 19살짜리 아들에서 막 바보 같다라든가 뭔가 잠자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폼보지 잠자리 왕자라. 근데 이거는 일본 황실에서는 이 옛날에 히로이토 그리고 아키히토 이런 사람들이 생물학, 우리는 좋은 말로 생물학이죠. 뭐 이런 곤충들 좋아하고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런 공부를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녀석이 잠자리를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도 거기에 따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잠자리를 좋아한다고 잠자리 바보라고 놀린다, 잠자리 왕자라고 놀린다든가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도쿄대로 들어가려고 있긴 했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자꾸만 이 황희의 실질적인 계승자 1인 히사이토 신노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뭐랄까 모독하는 말 같은 거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는 거야? 합당하지 않은 계승자라는 말을 막 하는 이유는 이거 지금 황실점호 제3조에 대한 이 조항에 대한 거기에 맞춰가는 느낌도 있는 겁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이
황실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야라는 조항이 나오잖아요. 전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세력이 있어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또 가봅시다. 나이온조 제4조는 텐노가 호우지다 도끼와 호우지다로 이거겠죠. 코시가 타다치니 소코이스를 천황이 죽었을 때에는 붕어했을 때인데 호우요시다 도끼니와 코시가 그 다음에 다음 계승자가 타다치니 소코이스 바로 즉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8월에 지금은 10월이니까 10월에 천황이 죽었어. 그럼 바로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천황의 원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적어놨네요. 내용도 대단한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페이지 안 된다고. 나이코조 제5조는 이 명칭이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황후, 태왕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그 다음에 왕비 및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본 그 계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황족들을 다 쳐낸 겁니다. 그냥 평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 대부분을 조용히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떤 놈이야? 그럼 다케다 츠네야스. 다케다 츠네야스라고 해서 이 메뚜기처럼 생긴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쥐새끼가 생겼어. 온갖 말을 다 합니다. 내가 이 규미야케라고 하는데 옛날에 황족이었어. 이게 왜 나왔냐면 저처럼 유튜브를 하게 돼서 나온 겁니다. 그놈도.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이따가도 그 녀석 이름이 잠깐 나오는데 아무튼 황족에 대한 그 규정 누가 황족이다. 나머지는 황족 아니야. 니들 다 이제 끝났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이큐조 제9조는 텐노 오요비 코족과 천황 및 황족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시오 스르고 동아대기 양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양자를 맞을 수가 없다.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부에서 아들을 들여서 황제를 계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했잖아 황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래 이 황실회의가 벌써 열렸습니다. 유식자회의라는 것도 열리고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다 타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5명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5명인가 7명인가 남자들이 있는데 옛날에 황족이었다. 그 다음에 47년에 쫓겨난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안 가요 라고. 거기도 그런 말에 그 중에 누군가 근데 아까 말한 그 놈 있잖아. 다케다 츠네야스 이 쥐새끼 같은 놈은 내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양자로 들어가. 웃기죠.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짓을 하면서 먹고 사는 놈도 있습니다. 무슨 해서 이렇게 막 행사하고 막 그래서 그걸 후원금 모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 핏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 수는 없잖아. 옛날에 그 사람들 다 신이었던 건데 실제로는 패전 전까지는 신이라는 대우를 받았잖아. 아무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양자 문제도 이 법률상에서는 금지입니다. 어디 양자를 저기 강화도령 철종놈을 들여와서 그 녀석을 강화도령 원래 이름 뭐야? 철종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녀석을 들고 와서 이 뭐뭐이겠지. 양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거고. 근데 나의 주요죠. 제10조는 뭐냐면 리코 오요비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 언제 읽고 있어? 왕비를 세운다든가 읽읍시다. 리코 오요비 코조쿠 단시노 콩잉와 이프란 말은 뭐냐면 휴가 황후할 조점이 원래 디우자에 쓰는데 황후나 황후 및 황족 남자의 황족인 남자
結婚과 결혼.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아 있는 거 히사이토 신노. 실적이 황희 계승 1위. 이 결혼은皇室会議の儀を経ることを要する. 황실의 논의를 거칠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여자는 공주는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아. 자기들이 해도 괜찮아. 근데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그 사연들 말씀드릴게요. 이따가요. 평민이랑 결혼하든 누가 결혼하든 알아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황적 이탈이 되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남자 계승자의 결혼 자체가 황실회의의 논의를 통해서만 정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다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구덩이에 어떤 용감한 여성이 지금 평민이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훌륭한 자질이 갖춘 사람이겠죠. 조건이 좋아야겠지. 간판이 좋아야 될 겁니다.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황실회의에서 국회의원들 막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조건이 안 맞습니다 하고 반려를 하면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제 10조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 같은 것도 뭐죠? 그 여성들, 천황가의 여성들은 자기 뜻에 따라서 나중에 나는 황족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황실회의에서 알겠습니다라는 승인이면 황족을 이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제 12조, 11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결혼해서 자연히 이탈하는 것도 있고, 결혼을 안 하고 황족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 황족 싫다, 그냥 독신으로 살더라도 황족 안 할래라고 이렇게 그런 선언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지원이 다 떨어지는데. 그렇죠. 절대 그럴 일이 없지.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황족의 여성이야. 근데 나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안 하는데 황족은 싫어. 그냥 황족을 그만둬. 나 그만둘래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승인이다. 날 수가 있는 거야. 법률상에 따라서. 근데 왜 그래요? 그냥 황족을 있으면 집도 있고 뭐 해마다 얼마 돈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품위유지비가 세금으로 안 떠나겠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황태자, 그다음에 황태소녀이죠. 코타이시 오요비 코타이 성호 노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황실의 남자가 혹시 많으면, 지금 없어. 그래서 문제인 건데, 그 중에서 나도 싫다야, 황족 안 할란다. 그러면 황실의 이 논의를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황족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황태자, 지금 황태자라는 누구냐면 지금 아키시노노미야, 그러니까 지금 천의 남동생 이 황태자인 거고, 코타이성 황태손이 누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아들 히사이토 신노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나는 천황가 안 할래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법률상. 이 두 사람만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황실법으로 이 황태손한테 법률적으로 이렇게 굴레를 씌워놨다는 얘기잖아요. 내 운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없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조건이잖아. 우리가 일본 천황가 계승 얘기를 할 때 이 황실 전범을 안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이야기. 여기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겁니다. 다음 천황은 아키시노 미안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싫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이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천황이 죽을 때쯤 되면 이 남동생도 거의 비슷한 나이에요. 그 때문에 다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고 천황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 겁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그러면 당연하게 히사이토
신노, 일본은 전하라고 한다고 했죠. 덴카가 이제 히사이토 헤이카가 되는 거죠. 폐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법을 바꿀 수 있을까? 80% 국민들의 그런 여론에 민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럼 이 황태손으로 운명 지어진, 자기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 친구도 19살짜리 운명 지어서 이 사람은 뭐야? 인권 침해도 이런 인권 침해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아이코 나이신노가 뭐라 할까? 되게 조이나, 되게 고상스럽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말도 그렇고 생긴 것도 품위 있어. 그리고 웃음도, 여러분 웃음을 지을 때 제가 우리 웃음을 잘 짓잖아요. 저는 잘 웃는 편이긴 한데 슬픈 일이 좀 많아서 제가 웃지를 못하는데, 웃음이 만들어진 웃음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렇게 이쁘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여자 천황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얘기를 못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권리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황실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릴, 그게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로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에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들도 여성 천황은 있을 수 있어. 아이고 지금 나이신노를 천황으로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우리는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말 자체도 되게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계 남자 히사이토 신노의 그 운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법으로 그 운명을 지어준 사람을, 그 운명을 무시하고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더한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코 나이신노는 천황이 안 돼도 그만입니다. 법에서는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낸다면, 아까 큰 두 개의 세력이 갈등하다고, 뭔가 이렇게 암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대립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사실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런데 결론은 황실 전범 그대로 갈 거라는 거. 오케이죠? 자, 그리고 제12조는 뭐냐? 이건 그 얘기입니다. 황실에 있는 그 나이신노 여성들은 결혼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황족 대신 황족하고 결혼하면 황족입니다. 근친혼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근친혼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일부의 평민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뭐 옛날 화족, 구화족도 있고 귀족 출신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결론은 황족이 아닌 그 사람들은 평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이코의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집안들의 그 세 딸들이 결혼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또 아키시노노미야 딸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장녀의 결혼, 그 남편 부마놈이 KK라고 하는데, 코무로 K라고 하는데 주로 KK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지금의 이 갈등 문제를 일으킨 놈이 이놈입니다. 이 마코 나이시노가 결혼해 지금 평민이 됐는데, 미국가 있는데, 이 결혼하면서 국민들이 한테 미운 털이 다 박혔습니다. 이 집안에. 그래서 이 아이코 천황 문제가 확 일어난 겁니다. 결론은. 얘가 잘만 결혼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둘째가 딸이 30살인데 이 친구는 그냥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그냥 행사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셋째는 아들인데 이제 다음 천황이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딸
마코가 마코사마 이렇게 하는 마코사마를 합니다. 애들은 황족이니까 예전에는 존경을 붙이는 거죠. 잘했으면 지금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거기서 다 유리한 겁니다. 그 생각하면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놈도. 근데 결론은 부모도 그 결혼을 못 말렸다는 거, 말릴 수 없다는 거, 부모 뜻도 안 통한다는 거. 옛날에 우리 영국에서 어떤 무슨 공이 어떤 남자가 왕족이었었는데 그걸 버리고 어떤 여자랑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왕위도 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들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왕위를 버린 거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거를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아키시노노미야 가문의 둘째 아들, 지금 천황의 남동생의 그 딸의 결혼도 지금 이 큰 사단, 두 커다란 황위 계승 문제가 발단이 된 이유도 이놈 때문인데, 그러면 이놈이, 이 첫째가 무난하게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생겼더라도 아주 미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부모는 어쩌지 못한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그 얘기가 지금 제 12조라는 얘기하는 거고, 제 28조 나이 니조 하지조 같은 경우는 황실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황실회의 의원은 10명이고, 근데 거기에서 황족 2명, 중의원하고 참의원에서 의장 2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의장, 그러니까 4명이 되는 거죠. 황실회에서 황족이 2명, 그리고 중의원, 참의원, 의장, 부의장 4명, 6명,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 나이각 소위다진이 1명, 국내 근하이처, 국내청 장관,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궁중에 관한 사무를 보는 게 국내청이거든요. 그 장, 그리고 최고재판소 장, 그리고 재판관, 또 재판관 1명, 그리고 11명이 되는 거네. 재판관 1명. 자, 최고재판소, 우리면 대법원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 1명. 그래서 딱 10명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황가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니즈 키우죠. 제29조는 그 얘기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 지금 만약에 회의를 열리면 누군가, 지금 아직 이시바 총리가 나이가크 소울이다, 이제 내각 총리 대신이잖아요. 대신이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에 아직도 왕이 있으니까 대신이라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바가 의장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하신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차기 천황가의 실제적 1순위 후보인 히사이토 신노의 누나가 둘이 있는데, 마코가 있고 가코가 있는데, 첫째 딸 마코가 남편을 맞으면서, 그 얘기 간단히 드릴게요. 남편 집안이 평민입니다. 평민인데 이 엄마가, 남편이 얘가 10살 때인가 죽었어요. 병상한 걸로 나옵니다. 죽어서 얘를 키울 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로부터 생활비, 그리고 이 녀석이 대학 다니는 국제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 마코를 만난 겁니다. 9년을 연애했다고 하는데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409만 엔, 좀 옛날이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4,900만 원. 4,090만 원. 지금 10배로 친다고 하더라도 더 안 돼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14배, 15배까지 간 적도 있으니까, 16배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율이. 지금은 9점 뭐 정도 되죠. 그 돈을,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안 했습니다. 결혼 전제로 도와준 거죠. 근데 그것도 도와줬으면 나쁜 놈도 끝인데,
막 그런 혼인 이야기 나올 때 잡지사든 방송국이든 이렇게 그 신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잡지사에 이놈이 그 돈을 내놓으라고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당사자한테 그 코모로케이라는 그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잡지사의 기사를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엄청 커진 거죠. 그런 사연들이 사람들한테 막 퍼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지하겠어요? 지지를 안 하죠. 뭐 저런 놈하고 만나냐,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이따가 언제가 짧을지 모르겠네. 큰일 났다. 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그냥 돈을 일시불로 갚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정이 되게 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그 집안 엄마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키시노노미야 지금 현황의 남동생하고 그 와이프 기코사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건물을 자기 사는 데를 개축을 하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썼다느니 뭐 그런 것들에 되게 혼을 납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아들 남동생 이 마코의 남동생이자 그 집안의 아들 차기 천황 계승자한테도 비난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또 생겨. 그러다가 보니까 얘 말고 법은 법이고 지금 천황의 딸 이쁘게 자란 품위 있고 고상한 법으로는 처녀 천황 계승자가 아닌 이 친구를 국민들이 뒤에서 아이코 사마 아이코 어디 가면 항상 그럽니다. 그럼 항상 이쁘게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구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론 따지고 보면 집안에 대가 남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다음이 위험하기보다 다음에 아들 낳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대가 끊일 수도 있으니까 보다는 따지고 들어보면 지금 천황 제1계승자의 누나가 외부의 평민하고 결혼하는데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그냥 일본 공부 38년 해온 39년 될 수도 있겠다. 해온 사람이 이것저것 공부하고 알아보고 들어보고 함으로써 낸 결론이 그거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가지고 계신 지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들의 그 판단은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의 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대담을 한다든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가. 그 제 이야기에 그건 조금 이렇게 이의제기라든가 그거 조금 이상한데요? 라든가 이게 나와야지 이야기가 더 좋은 방향에 진척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학교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아 별로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할 때는 사실 동영상보다는 학교 수업이 한 10분의 1은 쉽습니다. 제가 템포를 잡아가서 잠깐 한 1, 2분이 멍하니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요새 친구들은 정말 똘똘해서 툭툭툭 다 튀어나옵니다. AI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앞에 AI가 다 있습니다. 제가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틀린 것 같은 경우는 다 스스로 이렇게 교정해 가면서 공부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면 이야기하다 이렇게 해 좀 이 마르니까 입술에 침을 묻히는 것도 다 지워야 됩니다. 되게 부끄러워. 그리고 그냥 일반 강의 같으면 좀 넘어갈 부분도 동영상은 다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일본 천황
황희 계승 문제에 대한 가장 큰 결론은 다 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몇 페이지 있지요, 지금? 지금 3페이지를 끝난 건데 황실전범 한번 발췌해서 읽어봄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은 그 큰 틀에서 구석구석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거의 2시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다시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봄으로써 앞에서 말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짧은 결론을 내고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2부를 세세한 그 강론을 2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법대로 하면 되는데 말한 것처럼 그 큰 누나의 잘못으로 지금 사태가 되었다. 꼭 그것만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대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이렇게 법대로라는 죄송합니다. 법대로 황실전범대로 라는 말로 황희계승 일본의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1부에서는 강론은 좀 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으셨습니까? 재밌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청 재밌는데 재미있고 유익게 했으면 참 다행이고 그리고 고맙고 그렇겠습니다. 2,000명 구독자를 못 넘고 헤매고 있는 이재석입니다. 다른 더 발전한 강의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튜브 이재석이었습니다. 다음 2부는 강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너무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아니다. 뭔가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제 학생도 아니고 학생이면 조용히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제가 학점을 주니까. 그렇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참 좋습니다.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